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20일 수요일 오후 3시 44분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혼조하게 마감을 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긍정적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한동안 주식시장은 트럼프 트레이딩으로 인한 고금리 강달러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젯밤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가 되면서 금리가 좀 안정이 됐고 그걸로 인해서 이 주식시장이 좀 분위기가 좀 괜찮아졌다. 이런 식으로 아침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지정학적 리스크 뭐 그런 것들 덕분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채권 시장에서 오래간만에 좀 의미 있는 매수세를 좀 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보시는 게 30년물 국채 선물인데 이제 채권도 눌림시 매수를 하면은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고 유로화도 눌림시 매수하면은 되겠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약세로 전환이 됐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 채권과 외환 시장에 변화가 좀 나타났으니 주식 시장에도 그저 자연스럽게 좀 변화가 나타난 것이 어젯밤에서 오늘까지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변화의 그 막 시작점에 지금 서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어, 그래서 이제 오늘 보시면 아시아 증시도 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 증시가 뭐 하락하긴 했지만 뭐 그렇게 의미 있게 하락한 것은 아니고 찔끔 하락했고 중국 증시는 상승 마감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고금리 강달러가 해소가 되면서 나타나는 뭐 아직 해소라고 하기까지는 뭐한데 고금리 강달러가 좀 완화가 되면서 나타난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 증시도 오늘 상승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일단 세계 증시는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이 경계를 해야 될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여기서 시장이 다시 꼬꾸라지는 걸 경계하자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의 특징은 차별화입니다. 차별화. 잘 나가는 친구만 잘 나가요. 이게 시장이 지금 다 같이 좋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트럼프 당선 뭐 그런 거 여파로 인해서 그런지 하여튼 잘 나가는 친구들은 무지하게 돈이 몰리고요. 좀 어설프다 싶으면은 돈이 무지하게 빨려 나갑니다. 그게 격차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단 지금 뭐 세계 증시가 일단 조정은 끝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오늘 아침 또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쩌면은 지금 이게 다 같이 긍정적이진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시 미국 주식 시장이 돈을 쓸어 담는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한동안 미국이 오르기 시작했을 때 한국은 극심한 소외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야, 세계 증시가 조정이 끝나니까 모든 주식이 다 좋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지금은 좀 있는 좀 골 때리는 좀 이제 굉장히 차별화가 심한 그런 장이라는 거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잘 나가는 게 뭐죠? 요즘에 돈이 가장 많이 쏠리는 게 어쨌든 미국 주식이 돈이 가장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국 증시에서 비유를 드리자면 뭐가 요즘 돈이 쏠리죠? 코스피하고 코스닥 중에 뭐가 돈이 쏠리죠? 삼성전자 덕분에 최근에는 삼성전자 덕분에 코스피에 돈이 좀 쏠리는 그런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주식을 산다라고 해도 코스피를 사버리면은 괜찮은데 코스닥을 사면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거를 좀 냉철하게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내가 가진 자산의 건강 상황을 한번 체크해 보셔서 강하다 싶은 놈들만 매수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약한 친구들을 들고 있다라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왜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아직까지 좀 주식시장이 조금 더 긍정적일 수 있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장인 미국 증시가 상승할 만한 여력이 좀 있고 당장 뭐 미국 경제가 좋고 이러니까 당장 급사하진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좀 소외되는 친구들이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그 소외되는 친구들이 여기서 급사하고 그러니까 막 급락하고 폭락하고 그러기는 좀 어렵긴 할 겁니다. 어쨌든 근데 이 상승하는 친구들에 올라타지 않으면은 지금은 진짜 수익률이 철저하게 뒤처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좀 인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가자 그럼 아래쪽으로는 잘 안 갈 것 같은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일단 낙관적이라는 거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뭐 오늘은 특별한 이슈 없었기 때문에 뭐 언론사 기사 이런 거 딱히 뭐 볼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이제 평상시처럼 뭐 마감 기술적인 이야기들 좀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오늘 밤에 무슨 중요한 이벤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일 아침에 그러니까 미국 증시 오늘 밤에 마감하고 나서가 중요한 게 있죠. 그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오늘 밤 미국 증시 마감하고 나서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 오늘 밤 미국 증시가 뭐 상승을 하건 하락을 하건 간에 한국 증시는 뭐 어젯밤 미국 증시의 영향보다는 엔비디아 실적에 따끈따끈한 영향을 아침에 직접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런 점들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채권과 외환 시장에 벌써 선제적으로 변화가 나타나고 주식 시장에도 그러면서 벌써 막 미국 주식은 막 올라가려고 막 용을 쓰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런 게 일단 지금 현재 모습인 거고요. 잠시 후 개장 예정인 유럽 증시는 일단 뭐 잠시 후는 아니고 오후 5시 개장인데 하여튼 상승 출발 예정이네요. 그죠? 요렇게 상승 출발 예정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 미국 주식 시장도 굉장히 일단 분위기가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일단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훈훈하다 이겁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좀 다 봤고요. 차트 내용들 좀 살펴보자면은 그 일본 증시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요. 일본 증시 이렇게 가볍게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뭐 일단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박스권이고 뭐잘 버티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박스권 내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이고 딱히 뭐 어떤 위기의 신호 일단 이런 거는 잘 일단은 보이지는 않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무튼 올라올 거면 빨리빨리 올라와야 됩니다. 뭐 당장 뭐 어쨌든 엔비디아 실적 발표 같은 걸 앞두고 있어갖고 뭐 당장 얘가 뭐 죽겠냐 일단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 뭐 전반적으로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뭐 일단 이 정도 이야기 그냥 가볍게 좀 하겠습니다. 중국 증시는 오늘 올랐죠.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단기 바닥 만들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또 올라갈 수 있다. 기존에 요런 기울기로 올랐었는데 상승의 기울기를 조금 늦췄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일단 중국 증시도 일단 뭐 느리지만 분명히 올라가고 있고 큰 추세로 보면 이렇게 좀 삼각 수렴형 답답한 뭐 그런 구간이다. 방향성 탐색 중인데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그림이긴 하죠. 뭐 그냥 가볍게 뭐 체크만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유럽 증시 어제 독일 증시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로 인해서 박살날 뻔했다고요. 그러나 버텼다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일단 박스권 뭐 지키겠죠. 그렇다면 뭐 일단 특별한 일은 없는 걸로 일단은 이렇게 일단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내용들 그냥 가볍게만 살펴봤고요. 그 오늘 한국 증시는 장 막판이 되면서 좀 이제 솔솔솔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분위기가 조금 좀 묘했습니다. 그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던 게 야 오늘 미국이 올랐으니까 한국 증시도 같이 초대박이다. 야 미국이 나스닥 2% 올랐으니까 코스닥도 대박나고 코스피도 대박나고 삼성전자도 대박이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말자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차별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차별화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기대는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하여튼 굉장히 독특한 차별화가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오늘 있었던 한국 증시 내용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삼성전자가 좀 계속 맛이 갔고요. 삼성전자가 맛이 가면 저는 코스피가 맛이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또 고금리 강달러가 해소가 된다면서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이 막 올라가면서 코스피 지수 자체는 또 상당히 건전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스피로 돈이 어쨌든 이래저래 몰려가 있으니까 코스닥은 또 박살나는 그런 독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한국장의 독특한 모습이었죠. 사실 이런 날이 굉장히 사실 한국 증시 입장에선 건전한 날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좀 조정을 받으니까 다른 종목들이 굉장히 좋으면서 코스피가 좋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좀 내용들을 좀 보자면은 삼성전자 지금 보시는 게 이제 5분 봉이거든요. 삼성전자 5분 봉을 보고 계시고 그 오늘 이제 미국 증시가 아침에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아침부터 분위기 안 좋았죠. 5분 봉에서 보시는 이게 여기 갈색 선 요것이 21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봉에서 21선을 이렇게 지금 저항에 맞고 밀리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 조정이 좀 더 깊어질 거야 라고 일단 이렇게 이런 의지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대신에 뭐냐면 이제 지난 금요일 뭐 혹은 월요일까지 이렇게 삼성전자가 여기서 한번 훅 급등을 했었잖아요. 한 거의 10% 이틀 동안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일봉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대폭락을 했다가 이제 장대 양봉 한두 방 나온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밑에서 나온 이 11월 15일 날의 이 급등이 좀 의미가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물론 이런 양봉으로 이 큰 추세를 다 뒤집지 못한다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단기 낙폭 과대 등으로 어느 정도 좀 반등, 어느 정도 탄력적인 반등 정도는 좀 기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단기적으로는 좀
단기적으로 매매에 메리트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눌림시 매수 전략이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 이제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그 눌림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몇 거래일 동안 5분봉 다시 돌아와서 한 지난 2거래일 동안 급등을 이렇게 했었고 이 급등에 대한 피로감으로 드디어 마침내 이틀간 버티다가 이제 조정이 좀 나타나기 시작한 거고요. 지금 당장은 근데 조정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정이 조금 더 지속될 수도 있을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근데 뭐 모르죠. 내일 아침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돼서 엔비디아가 좋다 그러면 뭐 또 다시 21선 훌쩍 돌파 한창하면서 날아갈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날아가면 이제 그때 가서 뭐 대응을 하면 되는 거고 아직은 지금 이 모습은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 뭐 이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어떤 조정이 좀 나온다라고 친다면은 여전히 매수 관점인데 아직은 이 조정이 완벽하게 끝났다라고 하기는 좀 뭐해서 일단은 가만히 있습니다. 하여튼 눌림시 매수 전략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매수 전략 아직도 유효합니다. 예, 뭐 물론 이제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긴 한데 이 정도 조정 나오는 것만 해도 그래도 굉장히 건전하긴 해요. 이 정도만 해도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뭐 사실상 뭐 거의 뭐 V자형에 가까운 그런 상당히 가파른 반등을 기대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건 사실 V자는 아니죠. 이게 N자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반등 정도는 지금 기대도 할 수 있는 어쨌든 여전히 그런 좀 매력적인 자리라 봅니다. 하여튼 아직 조정이 끝났다라고 하긴 좀 뭐해서 그러니까 그 조정이라는 게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상승했다가 2거래일 동안 폭등했다가 조정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아직 끝났다라는 뭐 그런 징후는 잘 보이지 않아서 일단 가만히 있긴 있는데 어쨌든 뭐 눌림시 매수 전략 지금이 그 당장 지금은 아닐 수 있는데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다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눌림시 매수 전략 유효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그 하이닉스가 힘이 많이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뭐 매력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하이닉스가 영 힘이 없고요. 그래서 바닥을 잘 못 잡고 있고 그런 지금 이제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짱짱해서 그런지 뭐 2차 전지나 코스닥도 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 보시면 조금 좀 분위기가 심각해요. 코스닥은 사실 오늘 오전에 이제 그래도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긴 했는데 5일선을 못 넘더라고요. 5일선을 지금 못 넘어가고 아래쪽으로 다시 한번 쳐졌습니다. 이건 굉장히 좀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지금 보시면 이제 5분봉 보고 계신데 역시 코스닥 5분봉 보고 계신데 출렁출렁하면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올라갈 거면 오늘 5일선 넘어줬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오늘 상승 전환에 시도하는 게 오늘 상승 전환에 성공하는 게 가장 긍정적인 모습이었는데 세상에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뭐 한 뭐 3중 바닥형 정도 테스트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재차 내려왔단 말이죠. 4중 바닥형 이런 거는 좀 일단 아닌 것 같습니다. 매수세가 좀 생각보다 약하다. 지금 어쨌든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5분봉에서 간단하게 그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코스닥이 죽고 있었던 거잖아요. 극복을 했었었는데 다시 들어왔단 말이에요. 심각합니다. 코스닥은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좀 더 빠질 수도 있다. 물론 아직 1150을 깬 건 아니지만 이런 분위기면 1150도 깰 것 같은 그런 좀 불안한 분위기가 됐습니다. 코스닥은 무작정 버티면 안 되겠죠, 그죠? 변동성도 크기 때문에. 하여튼 근데 코스피는 굉장히 강합니다. 코스피는 뭐 별로 내려올 생각도 없고 상승 탄력이 둔화가 돼서 그렇지 하여튼 찔끔찔끔찔끔 올라가는 모습. 삼성전자가 오늘 거의 뭐 1.8% 정도 빠졌잖아요. 1.78% 하락 마감했는데 선물 지수가 0.2% 정도 올랐으면 오늘 다른 종목들 제법 괜찮았다라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하락 마감했는데 그죠? 하이닉스 하락 마감은 아니고 보합이네요. 하이닉스도 서운했는데 코스피가 이런 흐름이라면 다른 종목들은 굉장히 좋았을 수 있고 하여튼 그래서 아침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11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라 말씀드렸는데 5분봉 보고 계시고요. 11선을 오늘 일단 뭐 어쨌든 꾸역꾸역 안착하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상승의 목표치는 21선까지 다음번 여기까지 일단 열리긴 합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일단 긍정적입니다. 이 미국 증시가 좋다고 해서 다 같이 좋은 게 아니고요. 이렇게 선별적으로 제 갈 길을 각자 가는 겁니다. 이런 점들을 좀 잘 생각을 하셔갖고 야 미국이 올랐으니까 오늘 한국도 무작정 좋을 거야 뭐 그런 생각보다는 어쨌든 각자 제 갈 길을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리 뭐 코스닥을 뭐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시거나 뭐 개인적으로 어떤 뭐 긍정적으로 보시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도 매수세가 안 보이면은 과감하게 도망을 가거나 뭐 생각을 접거나 그런 게 좀 필요할 겁니다. 하여튼 코스피가 잘 나가고 있다.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삼성전자 눌림지 매수 관점 뭐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이야기 좀 드려봤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는 이제 오늘 밤 이제 5일선을 지금 이제 테스트를 할 예정이네요. 미국 증시는 아직까지 뭐 강한 모습이고 어 아마 뭐 일단 그 전환을 아직 뭐 완벽하게 했다라고 하긴 좀 뭐합니다만은 어젯밤 강한 매수세를 기반으로 전환할 것을 가정하고 눌림시 매수 전략 유효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지지와 저항 자리가 있죠. 2650 나스닥 100 선물 기준으로 이 자리가 어떤 마디 가격입니다. 만약에 오늘 밤에 조금 눌림이 나온다 하면 2650을 지켜주는 선에서까지 눌림 나오는 거는 뭐 건전한 조정이라고 보겠지만은 2650을 붕괴시키는 거는 그것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2650 지키는 선에서 조정 나오면은 그건 일단 눌림시 매수다. 이런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채권도 눌림시 매수 관점이긴 한데 글쎄요. 일단은 뭐 아직까지는 일단 계속 찔찔찔 빠지고 있으니까 또 하여튼 어디선가 이제 빠지는 게 멈추겠죠. 그걸 확인하고 채권을 슬슬슬 매수를 하시면은 조금씩 이제 매집을 해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대신에 채권에 너무 큰 꿈을 가지시면은 너무 큰 목표치를 가지시면은 좀 곤란한 타이밍이 아닌가 싶고요. 그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